안녕하세요. 이로운TV의 이로운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새로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이로운 보험 이슈라는 코너입니다. 최근 사건 사고가 되는 이슈와 뉴스를 소개하고 이 이슈가 보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로운 보험 청구 방법과 또는 이런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이 이로운지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햄버거병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6일자 내용인데요. 햄버거병,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발병한 햄버거병이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99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가족 등이 집단 식중독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도 받고 있죠. 안산시 상록보건소에서는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서 106명이 관련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고요. 해당 유치원에는 167명이 등원하였고 교직원과 조리 종사자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반을 꾸려가지고 역학조사를 한 결과 원생 43명과 교사 1명에게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 중 14명은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5명은 상태가 악화돼서 신장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발병한 햄버거병이 무엇인지 한번 기사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햄버거병이란 일명 햄버거병의 공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감염증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하는 합병증 중 하나예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생기는 합병증으로 햄버거병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감염되면서 붙은 어떤 별명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병은 멸균되지 않은 우유나 오염된 약채와 육류를 섭취한 뒤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에 독이 쌓여서 발생한다. 그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용혈성이 이 헤몰라이틱, 그 다음에 유레믹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용혈성, 요거에 이제 준말로 HUS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혈이 뭐냐면 혈구가 막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막 엄청난 혈구가 파괴돼가지고 적혈구가 막 파괴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신장에서 걸러내지 못하면서 요 독이 쌓이는 거예요. 신장을 이제 가장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으니까 독이 막 쌓여가지고 온몸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독들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신장이 그 기능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신장이 결국에는 이제 넉다운 돼가지고 망가지는 그런 병을 말합니다. 오염된 호수나 수영장을 통해서 균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고기 가공 음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비큐 시즌에 자주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바비큐 시즌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병은 1993년 미국에서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인 잭인더박스라는 73여 개의 매장에서 덜 익힌 패티를 먹고 10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 732명이 집단으로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4명이 사망을 하고 178명이 신장, 뇌손상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앓게 됐다고 하는데요. 또 2011년 독일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채소를 먹고 출혈성 자명 환자가 3,816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22%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행돼 54명이 사망한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2016년도에 한 패스트푸드점 M머시기 햄버거를 먹은 4세 어린이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이제 소송도 진행하고 계속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도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장염 증세로 시작을 해가지고 콩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이 되면 건강한 성인은 일주일 이내에 후유증 없이 호전이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5세 미만의 어린이나 노년층, 독수용체가 많아 이 균에 취약하며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되면 평균 3, 4일 후에 복통과 설사가 시작되고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혈변, 그러니까 피를 싸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심, 구토, 출혈성 장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빈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독증의 한 문제도 용혈성이라고 했잖아요. 혈구가 파괴되니까 빈혈이 막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도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출혈이 돼서 출혈이 과다하게 되다 보면 모두 과다 출혈에 있어서 용혈성 질환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되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혈구가 너무 과다한 출혈이 되다 보면 용혈성 질환이 생겨서 오히려 피가 더 계속 깨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출혈성 장염들이 용혈성 요독증을 일으킨다. 장염 증상이 나타나면 심각하면 콩팥을 망가뜨려서 환자의 10%는 치사율이 10%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안산 유치원 보배드림의 그 기사에 제보가 됐던 그림인데요. 이렇게 조그만 아기인데 지금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이쪽에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투석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림이어서요. 안산 유치원 집단 행복협반 발병 사태에서 피해자 가족이라며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기사에.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문제가 돼서 너무 심각한 질병이어서 역학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유치원은 폐쇄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명확한 규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마 피해자분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대상자가 또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햄버거병, 이게 어떤 게 있을까? 자, 그 햄버거병이 그 생명보험에서는 아주 보장이 잘 됐었어요. 근데 과거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발병이 되자마자. 보상이 그 생명보험 약관에서 보면 보장이 되는 재해가 있는데 재해라고 하면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의 S00부터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 그러니까 이거를 재해는 사고로 보는 거. 우리가 보통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우발적인 외래 사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보험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재해로 확장을 한 게 뭐냐면 병인데 재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이것들은 전염병에 해당하는 것들은 약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콜레라, 장티푸스, 그 다음에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여기 있죠. 여기 A형 간염까지 이렇게 보장이 됐었는데 이거는 2020년 4월 이전 약관이에요. 그래서 이 장출혈성 이전에 가입하신 그 고객분들께서는 이 햄버거병에 걸린다면 재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2조 2항에 규정한 감염병이 변경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질병에 대해서 삭제가 됐어요. 이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질병을 명시할 수가 없어서 이걸 지우고 다른 이 2조 2항의 규정으로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재해약관이 2020년 4월 1일자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보장이 되는 재해가 이건 똑같아요. 위에는 1번은 한국표준질병 우발적인 외래 사고. 근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 진단, 요게 이제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콜레라, 이 내용은 아예 지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재해에서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제
질병에서 보장을 하겠다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보험에서 보면 재해가 재해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같은 주계약 약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특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더 커요. 그래서 보험금을 더 크게 가입을 하시거나 주계약에 있어도 재해가 훨씬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재해는 재해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후유장애, 어떤 합병증을 남겼을 때 평생 후유장애에 관한 걸 급수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해에 포함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관이 변경돼서 지금 현재 이 햄버거병에 있어서만큼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럼 이 햄버거병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개정된 1급 감염병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예전에는 1급 감염병에 속했었는데 이게 지금 일종 법정 전염병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법정 전염병으로 좀 일종이었다가 이게 종별로 있다가 급으로 바뀌면서 지금 개정 법률이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급 감염병들은 에볼라, 마버그, 라사, 뭐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 벨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자, 뭐 보툴리늄 독소증, 야토, 신종 감염병. 지금 이번에 코로나19가 여기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뭐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행이 예견돼서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들을 1급 감염병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1급 감염병들은 다 재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1급 감염병의 2조 2호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로 앞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020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햄버거병을 재해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2020년 4월 1일 이후로 이제 되신 분들은 보장을 받으실 수 없다.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는 1급 감염병이 아니지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1급 감염병으로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겠죠. 이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2급 감염병은 장출혈성 증후군은 2급 감염병에 포함이 됐어요. 지금 보면 2급 감염병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이거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국내 유입 및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요. 2급 감염병에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2020년 4월 이후 약관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제외가 됐다. 2급 감염병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된다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법률이 변경이 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재해로 보장을 못 받고 질병으로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보상 처리가 지금 재해로 되냐, 왜 질병으로 되냐 이게 중요하냐면 재해장애, 후유장애 특약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장애가 후유증, 아까처럼 요독증으로 인해서 복막투석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사망을 하기도 하고 그 복막투석을 영원히 신장 기능이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신장 증후군을 보이는 아이들의 숫자도 제가 지금 최근에 보도된 자료만 봐도 10명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보상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흉복부 장기, 신장에 관한 거에서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에 해당해요. 75%. 뭐냐면 장기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서 혈액투석, 복막투석,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그래가지고 이게 100% 가입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750만 원을 지급하는, 그래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큰 거거든요. 전체 장애 100%에 서면 장애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후유장애에 있어서만큼은 생명하고 손해가 공통된 이 그 장애 항목을 쓰고 있는데, 지금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보장이 되면 이 장애 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손해보험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손해보험은 약관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뭐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뭐 이런 건 안 된다. 보조장구가 다친 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감염병 자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왜냐면 이건 질병, 감염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전염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의 분류 범주에 속하고 질병 코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생명은 지금 여기 감염병에 관한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래성, 그래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렇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로, 여기 지금 오타가 있네요. 재해로 인정을 받는 거고, 여기는 상해. 그래서 이건 재해,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 지금 이 해당 감염병이 외래성, 외부에 의해서, 음식물에 의해서, 그리고 우연하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이 뭔가 그 잘못된 어떤 불법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급격하게 먹자마자 이렇게 뭐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충족이 되죠. 근데 이런 모든 감염병들이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러스가 밖에서 들어와서 우연히 들어오고 급격하게 들어와서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감염병들을 상해로 볼 것인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외부의 물체에 의해서 뭐 어떤 발생하는 것들을 뭐 매개로 하는 것들, 뭐 모기, 뭐 쥐, 다 마찬가지잖아요. 물에 의해서 뭐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 뭐 벌에 쏘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러면 질병 아니고 상해로 볼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보험사가 굉장히 그 물리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첨예하게 다툴 수가 있는 건데, 저희로서는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후유장애, 만약에 신장 기능이 망가졌을 땐 70%, 75% 후유장애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첨예하게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주로 많았잖아요. 지금 안산에 보면 제가 근데 지금 아이들의 보험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 심각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거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진 않아요. 어머니들도 이제 주로 생명보험사에다 가입해가지고 재해 후유장애를 가입하신 케이스는 아마 이 어린이들 경우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그 손해보험에서 주로 태아보험으로 아이들이 가입을 했을 텐데, 태아보험에서 뭐 있죠? 뭐 H사에 좋고 좋은 아이 그 보험에 대부분 막 많이 가입이 돼 있으시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다 손해보험이잖아요. 유명한 그 어린이 보험 회사 자체가.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지금 이 심각한 질병을 상해로 인정해 줄지가 또 굉장히 그 첨예하게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은 반드시 존재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손해보험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해로 기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상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래서 감염증, 뭐 코로나도 안 줬으니까 장출혈성, 뭐 대장균, 뭐 감염증도 안 주겠다. 이렇게 지금 손해보험에서 나오겠죠.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또 보장하는 거는 특정 감염병 진단비에서만 나가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장출혈성 대장균 A04.3이거든요. 그 코드로. 그래서 이 대장균 감염증
특정 법정 감염병 진단비가 하여튼 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일시불로 받는 건데 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근데 이것도 또 잘 가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워낙에 요즘에 감염병들이 많으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뭐 한 뭐 몇백 원, 몇십 원, 뭐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뭐 감염병들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특정 법정 감염병 진단비 뭐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하나씩 가입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꿀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식중독 입원 일당이 있는데요. 좀 이게 뭐 식중독의 한 일종이니까 바이러스나 명시된 감염증 A08 코드가 같이 있으면 입원 일당도 여기에 세균성 장간염 A04 이하로는 다 되는 거니까 04.3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이제 다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험금 청구 시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생명보험에서는 2020년 4월 1일에 약관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젠 더 이상 장출혈성 그 대장균 감염증 햄버거병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처럼 집단 식중독 감염이 된 경우에는 그 주체가 불법 행위를 한 주체가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다고 하면 사실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불법 행위를 입증을 해야 된다. 그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청구할 때 그러면 생명보험에서도 재해, 손해보험에서도 상해, 급격성, 우연성, 외래가 모두 된다고 한다면 사실 약관에서는 지금 재해로 딱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보장을 해가지고 이게 뭐 음식물을 잘못 조리해가지고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본 거다 이렇게 하면 사실 모두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개인적으로 다투셔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나 재해 인정 여부가 아마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꼭 문의를 하셔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후유 장애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또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제 보험사도 아마 이 정도 되면 이게 선례를 남기면 안 돼요. 그 보험사로서는 우리 보험회사 것들이라고 좀 얘기하는데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한 가지 선례가 되면 줄줄줄줄 다 엮어가지고 보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소송이나 뭐 끝까지 소송도 뭐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매우 커 보여요. 그래서 후유장애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섣불리 청구하셔가지고 또 그 보험회사한테 너무 이렇게 다 기록을 넘겨주고 나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그 전문가한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후유장애율도 크고 상해나 재해 인정 여부가 아주 첨예하게 다툴 거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뭐 이번 집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아마 이미 다 같이 그 변호사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거는 제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뭐 인정 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감염병에서 있어서만큼은 사실 재해에서 그 상해보다는 생명보험에서 그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감염병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데요. 재해가 조금 더 높은 보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보험료가 좀 비싼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감염병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 직업군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에 재해 특약을 꼭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좀 이슈가 되는 내용들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